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랩틸리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랩틸리언이란, 이 랩틸리언의 이야기는 일루미나티의 연관이 아주 많아요. 오늘은 이 랩틸리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차후에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랩틸리언 이야기는 미국 V라는 드라마에서 소재로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랩틸리언, 그들은 포유류, 영장류에 속하고 우리 인류와는 그 종의 구분 자체가 다른 파충류에 속하며 직립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형태의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지구에서 번성했었던 수메르와 같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아닌 존재로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지금에서는 이들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조우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는 랩틸리언이라고도 부르며, 일부에선 랩틸로이드, 랩토이드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이는 인간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와 파충류들을 모두 포함하죠. 현재 이 존재들의 실제에 관련된 공인되고 검증된 연구자료가 발표된 적은 없으나, 공식적인 지구과학계와 생물학계에서도 이들이 실제를 인지하고 있지 않고 또한 부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과 인류에 관련된 여러가지 역사적 기록들과 유물들, 연구가들의 주장들,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의 증언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들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서 보다 명확하게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인류와 유사한 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파충류들과 기질 및 성향이 유사하다고 해요. 이는 관련 경험자들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증언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반면 그들의 증언들이 상당히 일관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랩틸로이드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능을 가진 파충류 휴머노이드에 관해 랩틸리언 이외에 랩틸로이드, 랩토이드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랩틸리언, 랩틸로이드, 랩토이드의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랩틸로이드에 관련된 정보가 블루플래닛에 간략하게 기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는 내용을 발췌해보면 이래요. 자, 일단 여기서 블루플래닛이 이제 뭐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블루플래닛 프로젝트의 자료들은 비밀정부의 수많은 프로젝트에 몸담아온 익명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제보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이야기된 랩틸리언은 첫 번째로 직립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형태이며, 파충류에 속하나 직계조상은 공룡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지구를 자신들의 고향 행성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세 번째로 이들은 전체 7개의 종족이 있으며 지구상에서 2종족이 현재 발견되었다고 해요. 네 번째, 수준 높은 과학 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론 랩틸리언들의 신장은 평균적으로 남자는 2.1m 키에 몸무게는 200kg, 여자는 1.4m 키에 10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
이들의 평균 수명은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남자는 60년, 여자는 23년이라고 해요. 7번째론 이들은 다른 파충류와 동일한 맹열이며 따뜻한 열대기후 지방의 지각 밑에 존재하는 동굴에서 거주한다고 해요. 8번째, 이들의 생식 시스템은 알을 부화해서 출산한다고 해요. 9번째, 수천 개의 미세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눈 덮개가 있다고 해요. 다만 깨어있는 동안에는 눈을 거의 깜빡거리지 않는다고 하죠. 10번째론 이들은 고대에서부터 지구의 지각 아래 큰 동굴 속에서 숨겨진 채 생존했다고 해요. 제가 이 특징들을 보면서 미국의 51구역 이야기와 지구공동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 이야기들은 차후에 방송을 통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reptilian의 이야기들 중 또 하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 카스트 계급 제도예요. 자, 현재 지구상에서 일루미나티 reptilian들이 만들어낸 피라미드 카스트 계급 제도는 우리 주위에서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가령 가장 찾기 쉬운 피라미드 체계는 바로 학교이죠. 학교의 교장, 교감, 이사장, 교직원, 교사, 그리고 학생회장, 각 반의 반장, 부반장, 주번 등 그냥 일상 속에서 간단히 지나쳐가는 곳에서도 이들 일루미나티의 계급체제 그리고 지배체제를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가축으로 여기며 지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피라미드인 것이죠. 사실상 지구의 피라미드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돌을 깎아서 만든 피라미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의 1달러 지폐의 피라미드만이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존재하죠.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군대라는 단어를 떠올려봐요. 당연히 학교에서 제일 높은 학력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바로 대학과 대학원이죠. 그리고 그 아래 단계가 바로 고등학교, 그 밑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순서이죠. 가령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화폐도 10원부터 시작해서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순서이듯이 우리 인간 사회의 아주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 피라미드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숫자도 1부터 숫자를 피라미드처럼 나타내보자면 당연히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내요. 위에서부터 숫자를 세면 우리가 흔히 숫자를 세는 방법 그대로 1, 2, 3, 4, 5, 6, 7, 8, 9, 10이 되죠. 즉 이 세상은 숫자와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1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된다는 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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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1,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1, 1, 1, 1, 1, 1, 1,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최상위에는 인간들이 가장 많이 믿고 따르는 하느님, 즉 야훼, 여호와라는 드라코 계열의 reptilian이 있다고 해요. 물론 루시퍼 또한 드라코니언인 것으로 판단되죠. 무튼 이들 드라코 reptilian 서열의 가장 우위에 누가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가 절대 우리가 흔히 아는 루시퍼만큼이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사용하는 심벌 중에 대표적으로 흑백 체크 무늬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이 흑백 체크무늬는 보는 그대로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모두 상징하는 프리메이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 심볼이에요. 즉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reptilian들은 선과 악 모두 형태 변형이 가능하면, 즉 신으로도 천사로도 악마로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 reptilian이 인간의 형상으로 홀로그램 현상 변환을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 중세시대에 마녀나 마법사가 동물로 변화하거나 하는 얘기도 들어봤을 적에 과거의 마녀나 마법사들도 reptilian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해요. reptilian이 아닌 일반 인간이 형태 변형을 해서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지금 우리 세계는 이처럼 모습을 바꾸는 파충류 외계인인 reptilian들에게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고 해요. 왜 1이 있으면 2가 존재하는지, 왜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는지 그 원리를 생각하면 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reptilian들도 늘 선과 악 둘 다 연기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핵심 사상이고 비밀인 거죠. 이 세상에 뭐든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가령 얼굴로 예를 들자면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손과 발이 2개이듯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reptilian들이 이런 이원론적인 체계를 구상하고 만들어낸 것으로 일부는 알고 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차후에 방송을 통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들의 기원은 여러 관련 문서들에서 참고했을 때 이들은 초고대 지구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16년에서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고대에서부터 이들의 실체에 대해 언급되었다고 해요. 현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대의 유물을 기반으로 한다면 수메르와 이집트 문명이 근거가 될 수 있죠. 더불어 관련 경험자들과 비밀사회 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증언을 모두 같은 성상에 올려놓고 볼 때 이들이 고대 지구 문명에서부터 현재까지 실존하고 있고 지구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해요. reptilian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몇몇 연구가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은 고대 유물들과 기록들, 그리고 직간접적인 체험자들의 증언과 관련 연구가들의 주장들이 있다고 해요. 제카리아 시킨 박사를 포함해서 아눈나키를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아눈나키가 고대의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reptilian들로 불리우고 있는 그룸의 큰 범주에 아눈나키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는 특히 데이비드 아이크 씨를 포함하여 reptilian들의 악의성에 대해 주장하는 연구가들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눈나키들은 파충류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혈통들, 수메르인들이 신으로 받들었던 엔키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파충류 DNA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들의 자세한 내막은 곧 있어 이야기할 라서타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간접적으로 reptilian들에 관해 말하는 여러가지 증언들 중 공통적인 부분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해요. 외형적 특징으로는 신장은 1.8에서 3.6m로 다양하나 평균 2m 수준의 신장이라고 해요. 녹색, 회녹색, 녹갈색의 균일하지 않은 피부색을 띈다고 해요.
몸 전체, 머리, 배, 기타 목격되는 사례에 따라 다양한 부위의 피부에 비늘이 있다고 해요. 녹갈색, 황갈색, 황색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세로로 찢어진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밤에는 눈이 밝게 빛나며 상당히 강렬하다고 해요. 또한 매우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육중하고 신체의 폭이 넓고 힘이 매우 세다고 해요. 가늘고 긴 손과 발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손, 발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일부는 등과 팔, 겨드랑이 부위에 물갈퀴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입은 머리 양옆으로 가늘고 길게 찢어져 있으며 마치 웃는 모습이라고 전해요. 귀는 둥글고 작으나 뒷바퀴가 없고 머리 양옆으로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머리 양옆으로 보다 위쪽으로. 머리털은 없으나 일부 보고된 내용에선 인류와 교배된 혼성체의 경우 머리털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나타날 때에는 윙윙, 딸칵, 잡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주로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전달하며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마치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요. 상황에 따라 벌거벗은 채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점프슈트와 유사한 유니폼을 입고 다니며 일부는 후드를 뒤집어 쓰거나 예복을 입고 있다고 해요. 이들의 특성과 기질은 주로 밤에 그리고 침실에 나타나며 나타날 때에는 벽과 같은 물체를 그대로 통과해서 방으로 들어오거나 경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난다고 해요. 이러한 점을 모아 우리보다 높은 차원을 드나들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죠. 또한 상황에 따라 야외, 산과 같은 곳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고 해요. 이들이 나타날 때에는 느낌과 분위기가 매우 이상하고 공기가 차갑다고 해요. 주로 의사소통을 전달하려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 또는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거나 납치를 위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피랍자는 이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들은 물리적인 장애물에 상관없이 관통하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요. 일부 보고된 내용으론 육식을 매우 즐기며 여기에는 인류까지 포함되고 파충류들의 자연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화학적 호르몬 요소를 인류를 이용해 수확하기도 한다고 해요. 인류의 아이를 납치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금까지 수만 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어요. 인류의 감정, 성, 육체에 관심이 많으며 그들의 일부로서 가져가거나 소유하고 싶어 하죠. 특히나 이들은 인류의 성생활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로써 납치를 당했거나 직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외형과 성향은 다양하면서도 일관된 것들이 많다고 해요. 이들은 냉정하고 차가우며 잔인한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묘사는 경험자 개개인의 의식 상태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또한 자신의 경험이 실제가 아닌 느낌일 수가 있고 비밀사회 그룹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위성을 통한 체험적인 환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공통된 진술들은 보다 신빙성이 있으며 그들의 성향을 판단하는 데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일관된 진술은 이들의 신체적 외관이 인류보다 월등히 크고 육중하다는 것이며
전형적인 파충류의 모습, 즉 비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경험자들이 눈으로 목격한 대부분의 경험들에서 비롯되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햄스터를 먹은 생활지도사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자, 기사에 의하면 전북 정읍에 있는 산촌 유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사가 아이들 앞에서 햄스터를 씹어 삼키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지난 11일 오전에 전북 정읍의 한 산촌 유학센터에서 생활지도사로 일하는 48세 남성 A씨가 아이들에게 햄스터를 가져오라고 시킨 뒤 이 햄스터를 물어 죽이고 피가 난 햄스터를 삼키기까지 했다 라고 아이들이 목격담을 전한 거죠. A씨가 이러한 엽기적인 행동을 벌이자 이를 알고 달려온 다른 생활지도자가 A씨를 제지하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격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짓을 행한 A씨는 이후 산촌 유학센터를 나간 뒤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라고 해요. 산촌 유학센터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키우는 햄스터가 계속해서 상자 밖으로 나와 생활공간이 더러워지자 A씨가 이를 참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해요. 산촌센터의 대표인 B씨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생활공간 정리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A씨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햄스터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 A씨는 햄스터를 먹으며 아이들에게 욕짓거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센터에 머물던 아이들 가운데 6명은 초등학생이며 1명은 겨우 7살밖에 안 되는 미취학 아동이었어요. 센터의 대표 B씨는 아이들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어요. 이 미친 소리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A씨도 랩틸리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무리 트라우마가 있다 해도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햄스터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삼킬 경우 잘못하면 질식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해요. 인간과 랩틸리언의 식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들의 식도는 뭐든지 삼킬 수 있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뱀이 자신보다 커다란 생물을 삼켜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식도는 다릅니다. 예전 성우가 떡을 먹다가 식도가 막혀 죽은 경우를 생각하자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랩틸리언들은 굶게 되면 이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는 아마도 애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햄스터를 삼키다가 들킨 것일 것이라고 해요. 차라리 일찍 발견이 된 것이 아이들에겐 천만다행이라고 해요. 지구상 최고의 포식자는 인간이 아니라 reptilian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까지도 삼킬 수 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라고 전하네요. 그들의 즉 reptilian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들의 눈을 잘 살피시고 특히 같이 식사를 해보면 알 것이라고 해요. 왠지 눈치를 보거나 식사 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100% reptilian이라고 전하네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A씨는 단순한 정신병자인지
정말로 실존하는 reptilian 무리 중 한 명일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서타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라서타 씨는 자기가 reptilian이라고 밝혔으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reptilian 라서타 씨와의 인터뷰에서 혜성과의 충돌로 지구에 존재했던 공룡류가 멸망한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형 외계인인 인간계 외계 종족과 파충류형 외계인 종족이며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reptilloid형 종족과는 서로 인연이 없는 종족과의 거대한 전쟁에서 파충류계 외계인이 사용한 감마선 중성자빔을 방사하는 스펙트럴 핵융합탄을 터뜨리는데 오늘날 중앙 아메리카라고 불리우는 지역 상공에 우주공간에서 폭발하여 그 폭발이 바다에 도착하자 물속의 수소와의 융합 반응으로 상상 초월의 거대한 핵겨울이 20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휴머노이드형인 인간계 외계인 종족뿐만 아니라 지구상 위에 생명체들이 거의 멸종 가까이에 이르렀으며 파충류계 종족 자체들에게도 큰 화가 미치게 되어서 철수하고 돌아갔다는 썰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reptilian이라고 주장하는 라서타 씨의 이야기 3시간가량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 내부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파충류계 외계인인 라서타와 스웨덴에서 1999년 12월 16일과 2000년 4월 27일에 2번에 걸친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인터넷에 라서타를 검색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의 주장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6,500만 년 전 프로키온 태양계에서 온 인간계 외계인과 공기방울 은하에서 온 파충류계 외계인들은 천연 자원인 구리의 다툼으로 대규모 전쟁을 하였다. 파충류계 외계인의 핵융합 폭탄으로 사용으로 200년간 핵겨울이 지속되어 지구상의 공룡과 파충류들은 멸종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간계 외계인들은 죽었고 파충류계 외계인도 방사능 때문에 지구를 떠났다.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지식은 고대의 유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약 1만 6천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고고학자들에게 의해 발견되었다. 지름이 47cm 정도가 되는 원반이었는데 알지 못하는 자성을 띤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자체의 분자 구조 안에 막대한 양의 정보 코드를 저장한 또 다른 작은 수정판이 들어있었다. 이 기록의 원판은 6,500만 년 전 프로키온에서 온 인간계 종족 중 폭발 후에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몇몇 살아남은 공룡계 파충류들은 그 후 3천만 년에 걸쳐 진화하다가 1000만 년 전 작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 인류로 진화할 때 그들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하나의 종족으로 통합하고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진화를 가속화시켜 현재 인류보다 월등한 문명을 이루었고 그들은 성경을 비롯 이집트, 잉카와 같이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많은 고대 부족들이 기술한 종교적 문서에 숭배의 대상으로 현명한 자로 언급되어 있다. 그들의 상징은 검은 바탕에 4개의 흰색 날개를 가진 푸른 뱀, 오늘날엔 원 안에 용이 있고 그 가운데 7개의 하얀 별이 있다.
이 7별의 의미는 7개의 식민지를 의미하며 별들 뒤에 있는 푸른색 바탕에 용이 그려진 원은 지구를 의미하고 7개의 별은 달, 화성, 금성, 그리고 목성과 토성에 있는 4개의 달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들은 현재 지구의 지각 밑에 거주지가 있다. 커다란 동굴 시스템, 즉 돔의 형태로 만든 공간으로 약 3000년 전에 식민지의 일환으로 만든 곳인데 깊이는 2에서 8km이다. 주요 도시들은 북극과 남극,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와 호주에 걸쳐 있다. 라서타의 거주지에 돔은 지름이 2.5km에 높이는 가장 높은 지점이 220m이며 벌집 형태의 원통형 빌딩이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4,300m의 깊이에 있다고 해요. 현재 거주 인원은 900명 정도라고 하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주 식민지 중에 한 곳은 9개의 기둥이 있으며 지름은 25km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는 3개의 공기순환 장치와 2개의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500km 떨어진 주 식민지와 연결된 지하터널도 갖추고 있다. 인공 태양이 있는 지역은 실내 복도와 방들이 특별히 빛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뭔가 저도 제가 느낀 바로 이제 지구 공동설 얘기가 굉장히 생각나네요. 이 지역엔 아주 강력한 자외선이 줄을 이루는데 주로 피를 덮이는데 이용된다고 해요. 몇몇의 새로운 터널 시스템은 다른 외계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다. 만약 당신이 이상한 지하시설 안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가능한 빨리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라서타 씨는 말했어요. 지구인간은 1500만 년 전 은하계 알데바란 태양계에서 온 일로힘, 성경에서는 엘로힘 또는 야훼라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불리우는 인간계 외계인들은 아주 키가 큰 인간계 종족으로 금발의 머리에 매우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피부와 눈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광을 꺼린다에 의해 미진화, 유인원 중 미진화된, 그러니까 진화되지 않은 유인원 중 선택되어 유전자 조작되어 창조되었다. 일로힘은 23,000년간 7번을 돌아와 당신 종족의 어느 부분들의 진화를 가속화시켰다. 은하계 동물원 같은 지구에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 즉 미래에 다가오는 전쟁에서 노예 종족으로서 그들을 위해 지구의 광물을 캐는 등 봉사하기 위해 지구 인류를 유전자 개량과 재창조를 계속하고 있던 일로임들은 지구에서 진화한 공룡계 인간들과 전쟁이 벌어졌고 이것은 인간의 성경에 아주 이상하게 기술되어 있다. 일로임들은 6번째와 7번째 문명에서는 신들로 불리워졌다. 인간들에게 이것을 선과 악의 전쟁으로 이야기했으며 자신들이 선한 종족으로 지구를 지키려 한 공룡계 파충류 인간들을 악한 종족으로 얘기했다. 그것이 성경에 왜곡 표현된 선과 악, 즉 신과 사탄의 싸움으로 표현된 것이다. 마지막 전투는 약 5000년 전 끝났으며 일로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렸다. 지상의 설치물들은 그들에 의해 파괴되어 있었다. 그 후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만의 7번째 문명을 세우기 시작했다. 공룡계 인간들 중 많은 이들이 다음 세기 동안 인간 종족의 일부들과 접촉하였고 인간계 외계인 성경에서 말하는 엘로임, 야훼, 하나님들이 인간들이 믿기를 원했던 사악한 존재가 아님을 확신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4900년 전부터 많은 다양한 외계 종족들이 행성에 도착했다.
현재 지구엔 14개의 종족이 외계 종족이 활동 중이며 그들 중 몇몇은 인간의 정신에 프로그래밍된 부분과 오래된 가르침을 이용하여 신으로 행세하기도 했다. 애당초 창조될 때 일로힘에 의해 심어진 것이다. 11개의 종족은 이 우주에서 온 이들이고 2개의 종족은 다른 공기방울로부터 온 이들이고 한 종족은 매우 진보되었으며 아주 다른 평원에서 온 이들이다. 적대적인 세 종족, 그중 2종족은 지난 73년간 냉전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종족이 이 쓸데없는 싸움에서 승자가 되어왔다.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전쟁이 당신들의 미래인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 적대적인 종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천연 자원들이다. 새로운 15번째 종족이 3에서 4년 전에 지구에 도착했다. 외계인을 봤다는 사람들의 묘사가 다양하지 않은 것은 한 종족의 정신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당신들 사이를 걷고 있어도 당신들은 우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텔레파시와 염력을 사용한 외모 위장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다가 사진에서 UFO나 비행선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 바로 위장 효과 때문이다. 8종족만 잠시 인간을 납치한다. 봉사하라 혹은 복종하라와 같은 스위치는 당신들 정신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들 앞에서 눈을 감지 마라. 이러한 행위는 뇌파를 좀 더 조작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게 한다. 일로힘,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로힘들은 이전에도 몇천 년간 지구 행성을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계 인간들은 미래의 어느 날 그들이 돌아와 인류 프로젝트를 끝을 내던지 아니면 7번째 종족인 현 지구 인류를 전멸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인류 문명은 7번째 문명이며 5번째 문명의 건물이 있다. 그것은 거대한 삼각형의 구조로 세워졌는데 지구 인류가 이집트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5번째 문명이다. 지금으로부터 7만 5천 년 전에 지구 이집트인들의 선조는 모래 속에서 거대한 고대 건축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후 7만 년이 지나서야 이집트인들은 약간 모양이 비슷한 피라미드 구조물을 세웠다. 6번째 문명인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문명의 흔적도 하나 있다. 그것은 도시의 잔해로서 비미니 지역, 대서양으로 추정되는 곳의 바다 밑에서 찾을 수 있는데 1만 6천 년 전의 유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된 7번째 현 인류 문명은 8,5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지구 인류의 종교적인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진화된 인류 문명은 대략 70만 년 전에 존재했다. UFO들 대부분이 불가사의한 자연현상들이다. 비행선을 감추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시가처럼 생긴 원, 통영은 지구 내부 파충류 외계인인 것이고 원반 형태의 물체들은 외계 종족 소유이며 삼각형의 UFO들은 당신들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 이게 뭔 줄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1946년에서 1953년대에 외계의 비행선이 지표면에 충돌한 사건은 5건이 있었다.
그 중에는 로스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로스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당시 자기장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것은 아마도 기상현상으로 인한 전자장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49년과 1952년 사이에 발견된 잔해들 중 하나를 연구하다가 심각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1950년에서 1953년까지 미 대륙의 물수집 지역에서 2건의 충돌이 있었다. 한 건은 1953년이었는데 이때는 완벽한 구동장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때 당신들은 처음으로 구동장치를 본 것인데 전체적인 개념을 완전하게 틀리게 이해했고 지금도 완전히 틀리게 조립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1960년대 정부와 접촉을 했고 당신들은 그들에게 천연자원, 그들만의 기지를 세울 수 있는 보호구역, 대부분의 비밀 방위 자료들의 접근권, DNA와 그 이상의 것들에 관한 접근권을 주었다. 이 부분은 51구역과 관련된 것 같네요. 그들은 당신들에게 고준위의 불안정한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동장치에 대한 정보들을 주었지만 저준위의 요소들로 안정된 필드 드라이브를 다양한 변형들로 제작할 수 있는 정보를 보류하였다. 1970년대 하반기와 80년대 초반에 걸쳐 외계 종족과 당신들 정부 사이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당신들이 건조한 함선의 위장과 항해 기능에서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공개적인 시험 비행에서 발생하였다. 당신들은 20년이 넘도록 외계인들에게 기만당해왔으며 결국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 세대의 외계인의 비행물체가 이륙하여 특수한 EMP인 전자기 파장 무기와 군사적인 접전을 지하기지 한 곳에 벌어졌다. 이후 세 종족 중 한 종족은 명백히 당신들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다. 다른 두 종족은 그들만의 사업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이너스를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마이너스 행위들이 앞으로 몇 년 또는 몇십 년 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전쟁과 흡사한 상황에 다른 외계 종족들이 특히 지구에 머무르려 하는 고도로 진화한 종족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지 마라. 개미집을 부셨다고 개미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는다. 포유류는 1억 5천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 하지만 겨우 마지막 200~300년 만에 그들의 지능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당신과 같은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러운 걸까? 원숭이는 아직도 나무에서 살고 있다. 1억 4,800만 년 동안 짐승 같던 포유류의 진화가 있었어요. 그들이 단지 200만 년 만에 지금의 우리들처럼 지능을 개발해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당신은 이 급작스럽게 가속화된 진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숭이는 아직도 나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reptilian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